상대방을 압도하고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뭘지 궁금했거든요. 승리는 좀 기세다. 내가 너네를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 체면을 걸고 자신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월즈 결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었어가지고 그에 대한 보답도 받은 기분이었고 또 파이널 MVP는 제가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받게 되는 것까지 활용정전 느낌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롤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뜬금없지만 를 하고 있지 아, 않았을까. 진짜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오늘은 e스포츠에서 세계 최고의 원딜이라는 평가를 받아오신 구마유시 선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의 원딜로 활동하고 있는 구마유시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마유시라는 닉네임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별명을 지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구마유시라는 닉네임은 제가 이제 예전에 게임 닉네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복된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좀 아무런 단어나 조합해서 만들어진 게 구마유시의 첫 시작이었고, 예전에도 닉네임에 대한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딱히 뜻이 없어가지고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좀 고유 명사로 자리 잡은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제 본명이신 민형님으로 호칭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생명 e스포츠 캠프원인데 이곳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달 정도 됐고 한 달 정도. 또 휴가가 있었는데 끝나고 돌아온 지는 한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막 새로운 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일단은 생각보다 환경이 다 만족스러워서 잘 지내고 있고, 밥도 맛있고 숙소도 넓고 또 팀원들도 모두 좋은 선수들인 것 같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여기 숙소 음식이 한전드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드셨던 식사 메뉴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메뉴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모님이 좀 직접 구워주신 툭불 한우랑 아. 게장이 또 식사 메뉴로 나오는 건 처음 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이 직접 요청하면은 거기에 맞게 메뉴도 만들어 주신다고 들었는데 일단 되게 선수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 메뉴들인 게 느껴졌었고, 네. 제가 요즘에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되게 잘 짜주셔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식단도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웬만하면은 잘 먹어가지고 이모님이 다 잘 먹는 선수를 되게 좋아해서 이쁨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영님 같은 경우는 유난히 팬분들이 붙여주신 닉네임이 많으신 편인 것 같더라고요. 한마유씨, 곤마유씨 등등 셀 수 없이 많은데 여러 가지 별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별명이 있으실까요? 되게 귀여운 별명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을 전어라고 네. 전어유시라는 별명이 있는데 제가 좀 롤드컵 시즌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붙여진 별명인데 좀 잘한다는 실력적인 의미의 별명이라서 그 별명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전어유씨 간단한 질문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마유시 선수가 만들어낸 명장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스포츠는 순간의 판단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승부를 가르고 하는 스포츠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팬분들한테 좀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경기들은 어떤 순간이 있는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경기가 2023년 월즈 4강 JDG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제 아군이 없는 상황에서 바루스로 상대의 탑과 원딜을 잡아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가 되게 시야도 안 좋았고 원딜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서 보통이라면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정면으로 그때 받아내는 선택을 하셨고 그 이후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팀원 쪽으로 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해외 설진들이 구마유시 선수를 두고 원딜의 교과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명장면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때 이제 붙었던 팀이 JDG라는 23년도에 우승을 되게 많이 하던 슈퍼팀이었는데 되게 긴장이 되는 경기 속에서 좀 위급한 상황이 나왔었고, 그때는 되게 본능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길게 뭔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일단 때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되게 본능적인 플레이, 제가 다시 봤을 때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히 치밀한 계산을 했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본능적인 확신이 있으셨군요. 네, 일단 그냥 움직임이 되게 빠르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민영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생각해도 좀 원딜이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원딜은 보통 팀에서 좀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장면들도 좋고 마지막에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을 때 한타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을 때 그럴 때가 좀 원딜이 빛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경기 얘기를 해보자면 2025년 월즈 스위스 스테이지부터 8강까지의 과정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때 이제 팀 전체가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민영님께서 보여주신 카이팅이나 오브젝트 스틸이 팀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결정적인 한 방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법한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경기를 놓지 않고 팀을 승리로 이끌고 가는 장면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당시에 흔들리는 팀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심정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팀이 우승을 또 못하고 롤드컵까지 갔었고 또 롤드컵도 사시드로 어렵게 진출을 한 상황에서 그 롤드컵 안에서도 위기를 맞았어가지고 팀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막 좋진 않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문제점을 찾고 이겨내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승리를 얻게 돼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팀워크가 좀 더 돈독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팀워크가 돈독해지는 느낌. 또 다른 경기로는 2025년 AL전 5세트 또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날 같은 경우는 지면 바로 시즌이 끝나는 그야말로 약간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셨을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바텀 교전에서 보여주신 어떤 정교한 카이팅이나 페이커 선수의 멜과 합을 맞춰서 이뤄낸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경기의 판도를 뒤집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런 순간에는 사실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유난히 민영님께서 그때 침착하고 차분하게 경기를 끝까지 플레이하신 것 같아서 당시에 그렇게 큰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 어떻게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셨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은 그런 평정심이 나올 수 있었던 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5세트까지 가서도 5세트를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익숙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무대가 월즈기도 하고 또 상대가 저희가 많이 이겨왔던 LPL 팀이었기도 했고 그 팀 상대로 뭔가 자신감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좀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L전 5세트 때 이제 C로 바텀 쪽에서 카이팅을 하던 장면이 P가 한 대 P로 살아남았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이기냐 지냐로 좀 승패가 갈릴 수도 있던 장면이어서 짜릿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2, 3세트쯤인가 초반 갱을 당해서 좀 죽었을 때는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후반 갔을 때는 오히려 더 평정심을 찾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5년 월즈 결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KT와의 마지막 5세트에서 민영님이 선택한 미스 포춘의 궁극기가 상대의 흐름을 완벽하게 잘라냈던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 활약 덕분에 월즈 파이널 MVP를 수상하신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쥐었을 때 그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간 감정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월즈 3핏이라는 업적이 달려있는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됐을 때만 해도 되게 짜릿하고 또 올 한 해 동안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었어가지고 그에 대한 보답도 받은 기분이었고 또 파이널 MVP는 제가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받게 되는 것까지 활용정점 느낌으로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런 만족스러움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구마유시 선수의 명장면 중에서 민영님이 개인적으로 꼽으시는 명장면도 궁금합니다. 미스 포춘으로 5세트 때 궁극기로 이제 되게 상대를 쓸어버리던 그 시원한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런 명장면을 탄생시킨 비하인드로 화면에는 잡히지 않은 본인만의 디테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상대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경기를 좀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으실지 궁금해요. 가장 상대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는 장면은 23년도 8강에서 LNG 갈라 선수를 잡는 장면이었나? 그게 뭔가 상대 입장에서는 가장 생각하기 힘들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상황에서 그런 각을 보는 선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도 그 각을 못 봐서 뭔가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그 장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수많은 명장면들을 탄생시킨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구마유시 선수의 멘탈 관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인드셋과 철학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마유시 선수님을 두고 커리어의 정점에 올랐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영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전성기의 기준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전성기라는 게 이제 좀 속된 말로 가장 잘 나가는 시기인데 지금이 되게 커리어적으로 탄탄해진 시기는 맞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커리어를 쌓아갈 거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서 지금이 전성기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나아가면서도 지금이 전성기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전성기가 올 거다. 만족하지 않고 더 좋아질 거다, 더 잘해질 거다, 더 도전할 거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2025년 잠깐 이야기를 하셨던 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큰 영광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좀 쉽지 않았던 시간도 교차했던 해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즌 중반에 잠깐 벤치로 밀려났던 경험을 하셨고 근데 이게 사실 선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회고하셨던 게 부족한 점을 채우고 멘탈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어떤 방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속상했던 것도 맞았지만은 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맞아서 저의 문제점을 좀 냉철하게 파악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멘탈적으로도 보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세요? 특별한 말보다는 가족과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다면은 모든 힘든 시기도 나중에 이제 좋은 일을 위한 계획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게 또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원동력이 됐군요. 네. 사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내가 보이는 성과가 너무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중압감이 상당할 것 같단 말이죠. 특히나 승패가 갈리는 경기들은 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 멘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좀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루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평소에도 좀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 당일날에는 아침에 좀 러닝을 해가지고 머리를 맑게 만든다든지 명상을 하고 가서 평정심을 찾는다든지 또 경기 중간에는 심호흡으로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명상도 자주 하세요? 명상을 중요한 날에 좀 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한 심호흡 정도로만 하는 것 같아요. 심호흡 같은 경우는 모든 경기에서 하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은 그때 심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은 되게 꾸준히 좀 해오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헬스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러닝도 러닝을 하시고. 섞어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영도 잠깐 했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민영님이 언급하셨던 수많은 명언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행복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도전은 영원하다라는 멘트가 있잖아요. 이게 많은 팬분들한테 울림을 준 것 같더라고요. 민영님이 지금까지 어떤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도전해 오셨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단단한 가치관을 갖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삶에서 어떤 경험이나 시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게이머로 지내온 저의 모든 시기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저의 이런 가치관 같은 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멘트에 좀 더 덧붙이면은 행복은 찰나지만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던 게 첫 우승을 했던 시기에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뤘지만은 내년에 또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 가치관을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승을 거머쥐고 할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행복과 환희가 있지만 결국 돌아가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살고 똑같이 훈련받고 하니까 매년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첫 우승했을 때는 저는 뭔가 이제 끝 됐다. 네, 꽃길만 이제 걷고 그냥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네. 현실은 보통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이뤄낸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거를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도전하는 거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제 삶의 좀 목표일 것 같고 하루하루를 좀 즐기면서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팀이 어떤 경기 끝에서 좀 벼랑 끝에 몰렸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민영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과감한 도발이나 세레머니 같은 것들이 팀 전체나 아니면 팬분들한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위축되기 쉽잖아요. 근데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상대방을 압도하고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뭘지 궁금했거든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심플하게는 실력에서 기반된 자신감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승리는 좀 기세다. 일단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냥 자기 최면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네를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제 입으로 이제 스스로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자신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승리는 기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떤 누적된 훈련과 경험에서 비롯된 가치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좀 기세에서 눌렸더니 경기가 잘 안 풀렸거나 실제보다 내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더니 결과가 좋았다거나 했던 경험이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사실 그냥 모든 경기에 다 적용됐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경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자신감이 없으면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경기가 잘 풀리고 했어가지고 그냥 모든 경기를 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에서뿐만이 아니고 민영님께서 개인적으로 일상을 살 때도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이 아닌 다른 장르나 종목이나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 일을 좀 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듣다 보니까 매년 이제 우승이라는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똑같이 훈련하고 하는 반복된 일상을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게 하는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데뷔한 지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반복되는 일상이 뭐 지루하진 않냐 네네. 힘들진 않냐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게임을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원동력을 얻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산다. 뭔가 이제 올해도 뭐 이렇게 길게 생각하면서 올해도 막 계속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하루 일정을 조금만 행복하게 지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루를 내가 진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열심히 했다 이거보다 좀 즐기자 이런 가치에 좀 더 가까우신 거네요. 그쵸. 사실 열심히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행복도 있어야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님이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가치관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 이 롤이라는 게임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롤만이 가지는 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챌린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이 롤이라는 게임의 특성이 어떻길래 그런 철학과 가치관이 생겼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뭐 게임의 특성도 있겠지만은 롤 프로게이머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점도 있고 팀 게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사회에서 내 역할을 어떤 걸 찾아가느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느냐를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좀 빠르게 어른스러워지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깨달음을 얻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롤이라는 게임의 어떤 특성보다는 어릴 때부터 합숙을 하고 부담감을 이겨내고 하는 그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쌓인 것 같다는 말씀이실까요? 단체 생활, 그 작은 사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 직접적으로 많이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깨달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님이 고등학교 때 프로게이머가 되신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일반 게이머셨을 텐데 민영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 게이머와 프로게이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예전에 프로게이머면은 일단 게임 잘하는 게 짱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일단 기본의 영역인 것 같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프로게이머가 되는 순간 혼자 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의 팀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좀 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리고 또 책임질 게 많아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하는 게 프로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게임을 즐기니까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하는데 그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으세요?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자리가 부담되는 상황도 있고 또 그 책임감들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은 그거를 어느 정도 제 본업을 즐기면서 초심에 가졌던 마음, 그냥 게임을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신가 봐요. 지금도 그냥 이기면은 너무 재밌고 지면은 또 너무 분하고 그런 마음이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약간의 승부욕 같은 것도 좀 원동력이 되시나 봐요. 승부욕이 되게 센 편이어가지고 프로 게임도 당연히 크지만 그런 게임이 아닐 때도 승부욕이 또 발동되는 편이어서 그러면 게임 말고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스포츠를 한다거나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다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세요? 네, 그냥 가족들이랑 뭐 보드 게임 같은 거를 해도 꼭 이기고 싶고 아, 진짜요? 네, 재미로 게임을 해도 이기고 싶고 그게 좀 프로 게이머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민영님은 만약에 내가 지금 롤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상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너무 뜬금없지만 작가를 하고 있지 아, 않았을까. 진짜요? 어떤 거요? 소설 작가? 일단 국어를 좋아해서 그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문과 쪽으로. 그럼 책도 많이 읽으시겠네요? 책을 가끔 읽습니다. 많이 읽진 않고. 어떤 책 좋아하시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좀 철학책, 아, 뭔가 철학책.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민영님께서 꼽으시는 인생책 아니면 최근에 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는 책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랑 아, 네네.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것들이라서 오, 너무 좋은데요. 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그것도 용기.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종류의 책들이 많네요. 마음이 힘들 때 읽고 좀 도움이 됐던 책들이라서 그래서 인상이 깊었던 부분도 있고 책을 읽음으로써 좀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팀 스포츠다 보니까 이 스포츠가 팀워크와 멤버들 간 합의 중요성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직접 큰 경기에 가봐야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팀워크와 관련해서 크게 배우거나 아니면은 크게 깨졌던 기억 같은 것들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워크에서 제가 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고 팀원이 내가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플레이를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망설임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만큼 하면은 또 우리 팀원이 이만큼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플레이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믿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까지 그게 흔들렸던 순간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흔들렸다면 뭐 흔들렸다고 표현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힘든 시기지만 또 언젠가는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영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커리어가 화려하시다 보니까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이 이 경기 그리고 민영님한테 좀 집중하는 순간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잖아요. 정말 수많은 눈들이 지금 나에게 쏟아지는 상황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데뷔하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경기를 해보셨을 때 그때 느꼈던 부담감하고 지금의 마음하고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예전부터 주목받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가지고 처음 데뷔하던 순간에도 그냥 신났던 것 같고 큰 경기나 큰 경기장에 가서 경기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시선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좀 그런 부담은 없으셨나 봐요. 네,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는 뭐 선수나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선천적으로 좀 그런 걸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습생 시절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좀 기억을 하자면 내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입성을 했겠지만 불안하잖아요. 사실 너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경쟁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떤 심정이셨을지. 제가 이제 좀 원하는 것보다는 데뷔가 되게 늦어졌었어가지고 그 시기 동안 좀 힘들었고 방황했고 그랬지만 오히려 좀 늦게 데뷔한 게 저 스스로 이렇게 좀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독하게 할 수 있는 반드시 데뷔를 하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때 좀 힘들었다. 그래서 좀 약간 방황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 너무 이제 민영님이 단단해 보이고 여유가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좀 흑화하거나 약간 흑역사를 만들었거나 그랬던 경험은 없으실까요?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교훈도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마음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습도 무리하게 그리고 되게 힘들어하고 심적으로 그랬었어가지고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불안함이나 좀 심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이 더 움츠러들 수도 있고 계속해서 흑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벗어나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를 되게 좋은 방법으로 잘 승화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언젠가는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해내야 결과론적으로 사실 저도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야 그때가 좀 좋은 시절이었고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시절에 필요한 거는 언젠가 내가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꼭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꼭 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과거의 연습생 시절 민영님이 겪었던 것들을 자기만의 분야에서 겪고 계실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기일지언정 그냥 언젠가는 이뤄낼 거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쭉 전진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구마유시 선수와 함께 지금까지 e스포츠 선수로서 구마유시 선수가 걸어온 여정과 그 수많은 명장면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월즈 3핏이라는 정점을 찍은 이후의 선택,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로 이적한 후에 구마유시 선수의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